안녕하세요. 지다연 세무사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맞이해서 한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맞겠지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챙길 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월 급여가 500만 원이고 매달 50만 원씩 세금이 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년 총 급여액이 6천만 원, 그리고 원천 징수된 금액이 600만 원이겠죠? 자, 그러면 2월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월급에서 차감해서 지급이 되고 환급액이 있으면 월급액에 더해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 사람의 1년치 연말정산을 했는데 세금이 650만 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600만 원만 세금을 떼었기 때문에 2월 급여액에서 50만 원이 차감되어 지급이 돼요. 단 3개월 분납은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했는데 세금이 5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600만 원이나 세금을 떼었기 때문에 2월 급여에서 50만 원을 가산해서 지급이 돼요. 자, 그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떨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로소득 외에 만약에 타소득이 있다고 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다시 신고하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로소득이 아까처럼 6천만 원 있어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이. 거기에 저희가 어디서 배당을 받은 거예요. 500만 원. 그럴 경우 신고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돼서 연말정산으로 그냥 종결이 돼요. 분리과세는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이고 배당소득이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겠죠.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근로소득 6천만 원, 배당소득 2,500만 원을 합산해서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근로소득이 6천만 원 있고 사업소득이 2천만 원 있으세요. 그러면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근로소득이 6천만 원 있으시고 퇴직을 하셔가지고 퇴직소득이 4천만 원 있으세요. 그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분류과세이므로 연말정산으로 그냥 종결되고요. 분류과세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섯 번째, 근로소득을 6천만 원 받은 곳이 있고 또 새로운 데에 취업을 하셔서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 더 생기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둘 중 한 곳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를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시나요? 너무 복잡해서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공제입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는데요. 본인에 대해서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150만 원씩 공제해주고요. 배우자의 경우 나이는 상관이 없는데 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형제 자매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요. 소득 요건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상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 배우자인데 근로소득만 있고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에요. 이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만 20세 장녀인데 사업소득 금액 60만 원 있고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까요? 자, 사업소득 금액 60만 원이고요. 근로소득 금액의 경우 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빼면 지금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 60만 원, 그 다음 근로소득 금액 90만 원이 합쳐져서 연간 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므로 지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 18세 장남인데 은행 예금 이자가 2천만 원이 있어요. 2천만 원까지는 이자랑 배당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 금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는 위에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아래 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를 해주는데요. 기본 공제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 경로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장애인이 있는 경우 200만 원 추가 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대상으로 100만 원 추가 공제,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부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추가 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적용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 70세 이상인 장애인인 경우 경로자 우대 공제 1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공제 20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1인인 남성인 경우 한부모 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1인인 여성,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녀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본인 불이백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다음 특별소득 공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특별소득 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가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다음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한도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월세세액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인데 주택자금 공제와 성격이 비슷해서 이쪽으로 한번 옮겨와 봤어요. 월세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액 한도 750만 원 내에서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데요.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요, 소득은 제한이 있고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형제 자매의 사용 금액은 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5살 자녀인데 소득은 없어요. 아직 학생이라. 이럴 경우에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요건은 충족되었으니까 공제가 가능합니다. 18세 자녀인데 소득 금액이 1억 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미충족되었으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58세 어머니인데 소득이 없으세요. 이럴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었으니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요. 아래 부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위에 신용카드 공제액의 합계액 전체가 공제되는 건 또 아니고요. 소득 구간에 따라 또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7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신 경우 자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손자와 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일단 자녀수 공제 1명당 연 15만 원이고요.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인 경우 연 30만 원에다가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셋째부터 공제액이 커요. 그리고 출산 입양 공제도 있는데요. 첫째의 경우 30만 원, 둘째의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인데 셋째를 이번에 출산했다 그러면 세액 공제액은 일단 자녀수 공제로 30만 원 플러스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이니까 60만 원이 되고요. 다음 출산 입양 공제 셋째 이상이니까 70만 원. 그래서 총 1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연금 납입 한도 내에 연금 계좌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데요. 공제율과 연금저축 납입 한도액은 아래 총 급여액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인 40세 거주자예요. 근데 이분이 연금저축 납입을 50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 납입액을 200만 원을 했어요. 그럴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자, 연금저축 납입액이 500만 원이지만 한도가 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4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 납입하신 거 200만 원 합쳐서 600만 원에 대해서 공제율은 12%, 그래서 72만 원이 되겠죠. 근로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가족끼리 몰아주기가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세액 공제 항목별로 나이 요건, 소득 요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답니다. 보험료의 경우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모두 만족해야 하고요. 의료비의 경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모두 만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나이 요건은 상관이 없고 소득 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 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비의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죠. 이것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표를 보고 아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를 다시 끌고 와서 특별세액공제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25세 자녀인데 소득이 없는 경우를 볼게요. 보험료의 경우 20세가 넘으니까 나이 요건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의료비는 나이, 소득 모두 무관함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비의 경우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18세 자녀인데 소득이 1억인 사람, 이거 볼까요? 자, 18세 자녀인데 소득이 1억이에요. 그러면 보험료의 경우 소득 요건 때문에 공제가 안 되고요. 의료비는 다 공제된다고 했죠. 그리고 교육비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다음 58세 어머니인데 소득이 없으신 분의 경우 보험료는 나이 요건 때문에 공제가 안 되고요. 의료비는 가능하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은 아까 공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65세 아버지인데 소득이 없으신 분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모두 맞으니까 모두 충족되므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의료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같은 경우에 직계 존속이니까 안 되겠죠. 34세 배우자인데 소득이 1억이에요. 그럴 경우 보험료 같은 경우에 소득 요건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고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보험료 공제액은요, 보장성 보험료랑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로 나뉘는데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납입액의 12%, 연 100만 원 한도 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납입액의 15%,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의료비 세액공제 말씀드려볼게요. 의료비는 아래 대상에 따라 15%, 20%, 30%가 적용이 돼요. 자, 먼저 공제 대상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30%, 그다음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20%, 그다음 그 외 공제 대상 본인 등 의료비 그리고 기타 의료비에 대해서는 15%가 적용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된다는 점이에요.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아, 난임 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의료비 중에 공제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려보면 일단 미용,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그다음 국외 의료기관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같은 경우 1인당 연 5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대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요. 그다음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말씀드려볼게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육비는 그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취약전 아동, 초, 중고생 같은 경우 한 명당 300만 원 한도로 가능하고요. 대학생의 경우 한 명당 900만 원 한도가 있고요. 본인 장애인의 경우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취약전 아동의 경우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등이 공제 대상이고요. 초중고생의 경우 교육비, 학교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복 구입 비용, 중고등학생만 해당하고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한 명당 3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비교할 게 있는데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비가 세액공제가 돼요. 근데 초중고생의 경우 학원 수강료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교육비, 이렇게 교육비 공제 대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는데요. 각 기부금의 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공제율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또는 이거를 다 반영을 했는데 세액공제액이 13만 원보다 적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연 13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다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